내일부터는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이 시작됩니다. 수요일 새벽에 먼저 맨시티 대 코펜하겐, 레알 마드리드 대 라이프치히가 경기가 있고, 목요일 새벽에는 우리 이강인과 김민재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 레알 소시다드 대 라치오 바이에른 뮌헨 경기가 치러집니다. 그리고 아스날은 그 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는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도 있긴 한데, 플레이오프에는 프리미어리그 팀이 아예 없고 이미 리버풀과 웨스트햄, 브라이튼은 1위로 16강에서 상대할 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토트넘은 출전하지도 않은 이 부러운 16강 경기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 토트넘의 직접적인 라이벌들이 이 대회를 통해서 뭔가 일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뭘까요? 리버풀은 최소 유로파리그 결승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올인하다가 리그에서 몇 번 일격당하면 바로 토트넘과 비슷해지고요. 맨시티도 최소 결승까지 가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죠. 아스날도 우선은 챔스 잘 치르길. 그리고 브라이튼, 웨스트햄은 빨리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리그에만 집중해서 강팀들 상대로 고춧가루 뿌릴 수 있겠죠. 뉴캐슬 보세요. 딱 리그에만 집중하니까 바로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원정인데도 승리해버리면서 토트넘을 도와줬고, 맨유도 리그만 집중하니까 또 아스톤빌라 상대하더니 경기력 면에서는 압살당했지만 오나나의 슈퍼세이브로 버텨내더니 기어코 원정에서 또 승리해버리면서 아스톤빌라는 순식간에 승점 6점을 달리면서 토트넘에게 4위를 양보해야만 했습니다. 아스톤빌라에게만 일어난 일일까요? 아스날은 다음 주에 경기하게 되는데, 그 경기 후 바로 3일 만에 홈에서 뉴캐슬을 상대하게 됩니다. 뉴캐슬은 100% 전력으로 아스날을 상대하게 됩니다. 맨시티도 3일 쉬고 첼시를 상대하게 되는데, 지난 주말 경기에서 에버튼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데브라이너 출격하고 겨우 후반 중반 이후에 득점하면서 힘겹게 승리했습니다. 거기다 맨시티 킬러가 포체티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토트넘에게 이 유럽 대항전 경기들 중요한 거 맞죠? 토트넘은 리그 단독 4위가 되면서 현재 리그 1위인 리버풀과는 7점 차를 유지하게 되었고, 2위권과는 5점 차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이 브라이튼을 상대하면서 손흥민은 벤치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프리미어리그 최고 속도 1위이며 토트넘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반더벤이 실수 연발을 하면서 브라이튼에게 실점의 빌미를 내주었고, 토트넘은 브라이튼의 압박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슈팅을 하지 못했고, 브라이튼을 점유율에서도 앞서지 못하면서 고전을 했습니다. 손흥민이 출전 준비를 하자 곧바로 동점골이 나오고, 최종 종료 직전에 메디슨의 기막힌 키패스와 히샬리송이 웬일인지 실수 없이 타이밍과 패스 길이까지 알맞게 손흥민에게 보내주었고, 손흥민이 곧바로 낮고 빠르게 크로스를 올리면서 존슨이 마무리를 하고 기분 좋은 역전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손흥민은 미국 방송 MBC와 특별 인터뷰를 했는데요. 먼저 한번 영상 보시죠. Sonny scored a lot of late winners this season. I think it's more than any other team in the Premier League. What does that say about Tottenham? Look, I mean, we never give up, so we wanna believe until the referee whistles. So yeah, we still, like, obviously you don't wanna finish in that way. It is not the best way to win the games, but if you take it, we have to believe still until the end of game. So yeah, it is a good win, but we want to do better because we don't want to win. We don't want fans that having a panicking until the last second. In the week, Kevin De Bruyne said that Tottenham are in the title race, he believes. I mean, how do you feel about that? Is that the aim this season? I mean,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Are you talking about that internally? Not at all. So look, we are doing our best from our position as expected, but there's so many contenders, like there's so many favorites, and Man City, even Liverpool's are flying now. So, but from our position, we want to give our best, and look, well, in this season where we take. You've now got so many options going forward. I mean, obviously you had Harry before, but in terms of just sheer numbers, with Brendan coming on, you coming on today, is this the strongest sort of depth Tottenham have had in those attacking positions for quite some years? I know I played with some good players past couple of years, but I think can't just have a talking about already the past, and we just have to leave it in the present. And we have a good players,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you take a responsibility that Richie does and Brandon does, and
Bulu does, and everybody was doing good job, and especially Richie was doing fantastic job, especially when I was away. So yeah, I think that's the sounds that we have a quality player, but we still have to work on it to make it easier to win the game, to make more impacts, I think. 사실 몰랐는데 현재 우승 확률 66%인 맨시티의 에이스 데브라이너가 토트넘도 우승 경쟁에 들어와 있다고 했네요. 네. 누가 남은 14경기에서 상위권 팀들이 전승한다고 하던가요? 네, 변수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위권 팀들은 강등 벗어나기 위해서 갑자기 집중력이 더 좋아지면서 중위권 레벨로 올라가 버리기도 하죠. 챔스 경기, FA컵 다 시작하면 분명 큰 변수들 생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구질구질하게 손흥민을 응원하기 위해선 다른 팀이 무너진 것을 바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올해 우승 트로피 하나 들고 감격하는 모습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다 물거품 되면서 좌절인데요. 네, 옵타는 0.1%로 가잖아요. 네, 우선 손흥민 인터뷰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해 봅시다. 네, 한편 아시안컵 졸전으로 시작된 클린스만 논란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섬나라 영국까지 퍼졌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인 디 애슬레틱에서는 위리겐 클린스만과 한국의 끔찍했던 아시안컵 속으로 전술, 여행, 그리고 너무 많은 미소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클린스만 감독 사태를 집중 조명한 겁니다. 영국 매체 기사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물론이고 정몽규 회장의 정확한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현 상황이 세계로 퍼지고 있는데요. 클린스만 뿐만 아니라 그를 선임한 대한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에게도 엄청난 압박이 쏟아지고 있다. 두 사람은 요르단전 패배 이후 두 차례나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대중의 극심한 부정적 여론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현직을 계속 수행하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정몽규 회장은 축구계의 거물급 인사를 영입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협회는 벤투 감독의 후임을 찾는 과정에서 철저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았다라면서 매우 정확한 보도를 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창피하네요. 뭐 좋은 소식도 아니고 국가대표팀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제정신 아니라는 기사를 영국 매체를 통해 접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또 다른 섬나라인 옆나라 일본에서조차 클린스만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웬만하면 한국이 힘들어할 때 손가락질하고 한국의 잘못이라면서 억지를 쓸 텐데 일본이 보기에도 클린스만 감독이 하는 짓은 상상 초월이란 뜻입니다. 일본의 축구 매체인 더 월드웹에서는 이제 아시아는 개인 기량만으로 이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새로운 대책이 요구된다. 중동이 레벨업하면서 전통 강국 국가들의 감독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 한국의 위리겐 클린스만이 대표적이다. 한국은 4강까지 갔지만 대부분 아슬아슬했다. 준결승에서는 요르단의 유슈팅 제로게로 패배했다. 클린스만은 위기를 자각하지 못하고 너무 웃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국에서 평가는 낮다. 클린스만은 손흥민이나 이강인 등 해외파의 개인 능력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라면서 클린스만의 무능을 제대로 꼬집었는데요. 일본 매체의 정상적인 보도가 오히려 더 뼈아프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인가요?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 단 2명만이 문제가 뭔지 모르거나 모른 척하고 있는 탓인데 이제 나라 망신 그만시키고 사라져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상처가 분명 손흥민에게도 컸나 봅니다. 최근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안컵 얘기는 다시 꺼내고 싶지 않다.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지만 이것도 축구의 일부다. 정말 아픈 경험이지만 다시 승리의 이를 극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중하게 아시안컵 관한 질문을 사양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아예 못하도록 정리를 시켜버렸습니다. 왜 한국인도 아닌 외국인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어차피 다 장단점이 있다면 한국 축구 레벨도 매우 높은데 위기의 질서가 필수적인 곳이라면 그걸 잘 인지한 감독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상 힘수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